자, 2022년 지방직 고졸 경력 경쟁 채용 문제, 전기 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력 변환 장치, 즉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쪽 문제에서의 변별력을 좀 키운 듯한 우리 수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보면서 풀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부하 회전수가 230rpm이고요. 전격 부하에서 회전수는 200rpm이라고 했습니다. 속도 변동률의 값입니다. 자, 속도 변동률이란 전격 속도에 대한 무부한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 곱하기 100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간단합니다. 얼마가 됩니까? 200분의 230 마이너스 200에 곱하기 100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5%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력 변환 장치 문제 충분히 풀어보셨던 유형의 분들은 쉽게 보실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입력 전압이 50V이고요. 자, 문제 중요한 건 강압 초퍼, 즉 벅 컨버터란 얘기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DC 컨버터의 종류는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또는 축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때 벅 컨버터의 경우는 전압을 다운시키는, 즉 강압 컨버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V0 값은 듀티비 D에다가 VI, 즉 입력 전압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티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듀티비라는 거는 전체 주기 T에다가 켜있는 시간, 스위치가 온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값을 얘기하면서 얘는 전체 주기를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T1 플러스 T 오프에다가 T 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기라는 거는 우리가 주파수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T1에다가 스위치인 주파수 FS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우선 듀티비 D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듀티비 D는 자 8ms, 2ms라고 주어졌는데요. 어차피 미리미리 약분될 거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8 플러스 2분의 온되는 시간이 얼마큼이에요? 8이니까 얘는 듀티비가 0.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입력 전압이 50V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력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듀티비 곱하기 V I에 대한 값이니까 0.8 곱하기 50이 됩니다. 얘는 40V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전압보다 얼마큼? 40V만큼 다운된 거죠. 자, 그럼 이때의 출력, 저항값의 전류값은 R분의 V0 값이 될 거니까, 자, 저항가 얼마라고 했어요? 10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거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즉, 전기자 반작용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 영향, 관련된 분류, 그다음에 대책,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첫 번째, 주자속을 감소시켜서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즉,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만드는 자속값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자속이 감소될 것이고, 이 주자속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E는 K 파이 N의 값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값이 다운되니까 이 값도 다운된다. 즉, 기전력 감소된다. 맞는 말이겠죠? 자,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면 전기적 중성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한다고 그랬습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로 구분을 해보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송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은 편자작용에 의해서 어느 쪽은 자속이 증가하고 어느 쪽은 자속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속이 증가한 쪽에서는 전압이 급부로 상승할 것이고 자속이 적은 쪽은 전압이 하강하겠죠. 그러면 어느 쪽은 전압이 갑자기 쭉 올라가고 어느 쪽은 갑자기 전압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의 불평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전압의 불평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즉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전압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상승하면은 브러쉬의 이동에 의해 즉 정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높은 전압이 한꺼번에 팍 빠져나가면은 브러쉬와 정류자편에서 뭐가 돼요? 불꽃이 팍 튈 수 있는 거죠. 불꽃이 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류가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류 개선되는 경우 아니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다. 그래서 얘를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달아주는 거예요? 전기적 중성 쪽을 이동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를 달아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 극면에다가 전기자 건선과의 직렬로 보상 건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전류값과 크기는 같고 반대는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줘서 자속값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즉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값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보상 건선을 설치한다.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답, 3번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속 밀도가 2웨버/미터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장 속의 길이가 0.5m인 도체가 속도 v5m/s로 자기장의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도체가 발생하는 기전력 값은 자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는 뭐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전력은 VBL 사인 세타 값으로 속도에다가 자속 밀도 곱해주고 도체 길이 곱해주고 도체와 자장이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V값 얼마입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요. 자속 밀도 값 2가 될 것이고 길이가 얼마예요? 0.5가 된다고 그랬고요.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사인 90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최대값을 계산해라 라고 문제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10에다가 0.5가 되니까 5V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실제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단걸로 출제되는 문제, 즉 IGBT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력용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SCR 문제 아니면 IGBT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트라이앵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때 IGBT라는 BJT 장점과 모스펫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가 IGB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BJT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용량이 대용량입니다. 얘는 대용량이 되는 거고 실제로 속도는 모스펫보다는 느리다, 저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세컨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모스펫은 용량이 이 BJT보다는 소용량입니다. 소용량이고 속도는 나노세크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고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IGBT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BJT의 용량, 대용량의 특성과 모스펫의 고속 특성을 서로 짬뽕시킨 즉 얘네들의 장점만 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GBT는 모스펫보다는 대전력 제어에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답이 몇 번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5번 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 변환 장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문제 딱 보시자마자 다이오드 4개가 연결되어 있고 브릿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상 전파 정력이다 라서 1번이다 바로 딱 체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무조건 틀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뭐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냐면 얘는 어떻게 보실 수 있는 회로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네 개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3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스위치 소자가 되는 거죠. 이 스위치 소자가 이렇게 똑같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떤 회로의 정류부가 될 것이고 얘는 스위칭을 통해서 PWM 제어를 할 수 있는 인버터부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단상 전력을 측정할 단상 전력을 갖다가 즉 DC를 AC로 변환시킬 수 있는 단상 인버터에 대한 회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난이도는 사실 난이도 높진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문제들은 꾸준하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회로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실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뭘 많이 공부했었나요? 삼성 인버터에 대한 내용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정류부가 있고 평활 회로부가 있고 그다음에 인버터부 즉 스위칭 회로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로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얘가 삼상에서 뭘로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상으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돌국형 삼상 동기발전기의 한 상의 단자 전압이 2500V이다. 유도기 전력은 4000V라고 그랬고요. 출력이 1.5MW라고 그랬습니다. 부하각은 그랬습니다. 단 동기 레이턴스 값은 15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부하각 구하라 했는데 자, 이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상에서 한 상의 단자 전압이 2500이다. 그러면 전력값도 한 상의 값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전력은 몇 상으로 구해야 됩니까? 3상에 대한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자, 일반적인 경우, 즉 비동기 발전기에 대한 비돌극형에 대한 출력값입니다. 자, 한 상에 대한 값은 EV의 사인 델타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몇 상에 대한 값입니까? 3상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몇 상에 대한 값? 한 상에 대한 값. 그러면 3상에 대한 값은 얼마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까? 한 상에 대한 값을 3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하고자 할 값 무슨 값인 거예요? 사인 델타, 즉 델타 값을 계산할 거니까 델타, 사인 델타만 남겨놓고 다 옮겨버리면 되겠죠, 그죠? 옮겨버리면 3 곱하기 2V에다가 XS의 P3, 삼상에 대한 출력값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가 얼마였나요? 4000이었죠, 그죠? 곱하기 2500이 되는 거고요. XS는 15미 되고요. P3 값, 삼성의 출력값이 얼마입니까? 1.5MW입니다. 1.5 곱하기 10의 몇 승? 6승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해서 답을 보시면 이때 사인 델타 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떤 값에서 델타 값이, 사인 델타 값이 2분의 1이 나오려면 델타 값은 몇 도가 나와야 됩니까? 델타 값은 30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60Hz 4033 유도전동기가 자 슬립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S가 0.04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기계적 출력값이 4.8인데 자 기계적 출력값이 4.8이라는 얘기는 전격 출력 PN 값이 4.8 즉 기계의 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Pout 2차 출력값이 얼마입니까? 4.8kW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전자의 구리선은 그랬습니다. 자 2차 동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값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식부터 볼게요. 자 P2대 PC2대 Pout은 1대 S대 1-S 값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out에 대한 값은 뭡니까? 1-S의 P2가 될 거고요. PC2 값은 S의 P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P2 값이 S분의 PC2로 바뀌면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무슨 값입니까? PC2가 되기 때문에
PC2의 값으로 값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1-s의 s분의 p out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만 하시면 끝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0.04에다가 0.04 곱하기 얼마입니까? 48이다 라고 해서 PC2 값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얘, 자, 주의하셔야 할 건 지금 제가 여기다가 4.8 값을 집어넣습니다. 킬로와트에 대한 값인 거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면 0.2 킬로와트가 됩니다. 이게 와트 값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얘는 200와트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8번 답 2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번 문제. 삼상 농형 유전동기가 Y 델타 기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옳은 거 골라야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Y 델타 기동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자, 이때 Y 결선을 썼을 때는 기동시, 그 다음에 운전 특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운전 시에는 델타 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특성이 좋아지냐? 첫 번째,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가) 될 것이고요. 즉, 기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동전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감소되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기동시의 전압값은, 즉 전전압 기동보다는 기동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값은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건 토크는, 자,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에서 토크는 뭐하고 비례합니까? V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Y결선의 기동전류는 델타 결선의 3배가 아니죠.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델타 결선의 기동 토크는 Y결선의 3분의 1이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되는 겁니까? 3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동시 고정자 원선은 델타 결선을, 기동시 고정자 원선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시에는 Y결선을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과도한 기동 전류로 전동기 소선이 가능한 곳에 사용된다. 즉 기동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번 답 4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선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의 특징을 갖는 건선법의 명칭은 뭐냐고 그랬습니다. 가는 매극 매상 슬로스가 1이며 유도기 전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 매극 매상당 슬로스가 1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슬롯 하나에 하나밖에 안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슬롯 하나에 몽땅 다 때려 박는다. 즉 슬롯 한 개에다가 몽땅 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는 집중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 간격과 극간격이 같은 건선법으로, 코일 간격과 극간격이 같다라고 하는 건 전절권이 되는 거죠. 전절권은 코일의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조파 발생한다. 자, 뭐 당연히 이런 특징이 갖는 거죠. 전절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중권 대신에 뭘 사용합니까? 분포권을 사용하고 전절권 대신에 단절권을 써서 이 분포권과 단절권의 장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조파를 감소 또는 제거시키기 때문에 파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예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10번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즉 10월 29일 날 시험 봤던 시험 문제는 서울시 지방직, 지방직, 고졸 경력경채,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부 다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즉 고등학교 과정에 적합한 시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난이도도 적당히 조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발생하는 전자유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석이 들어갔다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석이 운동 방향 밖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석이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석의 방향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파이 다시라는 자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자석을 윗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는 B의 방향이 된다. 지금 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의 자석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B의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맞게 되는 거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일의 가문 횟수와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비례한다.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dt 파이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가문 횟수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석의 운동 속도와 전류의 크기는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실제 아니죠. 자석의 운동 속도. 자석의 운동 속도라는 건 dt 파이,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속도에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전류의 크기는 전류에 대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에 dt, di 시간에 따른 전류 변화량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전류 크기와 값도 상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자 유전성의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전격 주파수를 2배로 한다면 자석 밀도는 전격일 때 몇 배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의 전격 주파수.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에서 전격 주파수에 관련된 문제, 주파수와 자석에 관련된 문제.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물론 인강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 변압기에서 자석 밀도나 주파수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 항상 뭐만 생각하자? 유도, 기전력만 생각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됩니까? 4.44에. 자, E1이라고 하면 F N1의 파이 M 값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2차 측의 유기기 전력값은 4.44의 FN2의 파이 M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차피 공통적으로 우리가 얘를 E는 4.44의 FN의 파이 M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는 자석 밀도 곱하기 단면적 S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4.44의 F의 N에다가 BM의 S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여기서 4.44 상수 N 한번 감으면 턴수 변화 없고요. S값 변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F 곱하기 BM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상에서 조건이 뭐라고 주어졌나요? 전압의 크기는 동일하다. 즉, 이 값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BM 값은 뭐에 비례한다? 자석 밀도 F분의, 주파수 F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할 거니까 자석 밀도는 몇 배가 됩니까?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2번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2번, 2분의 1배.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렬은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병렬의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일단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자, 이때 극성은 감극성이 될 수도 있고 가극성이 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성이 일치되지 않으면 큰
즉 브리치가 되면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변압기 건선이 소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건수비. 1, 2차 전격 전압이 뭐한다? 일치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1, 2차 전격 전압이 일치되지 않거나 건수비가 달라지면 순환 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저항과 리액턴스 비가 일치해야 된다. 뭐가 일치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상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변압기의 부하가 본다면 용량에, 변압기 용량에는 전격 용량에는 비례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즉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번 다 답을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의 비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비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무부하 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그랬는데,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 무부하 시험이라는 건 2차 측을 개방시키고 시험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실 수가 있냐면 2차 측을 개방시킨다 했더니 아, 저압을 개방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변압기 무부하 시험을 할 때는 고압 측을 개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압 측을 개방시키고 고압 측을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절연 문제 등이 아주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고압 측을 개방시키고 저압 측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즉 기억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니은번 전류계에 나타나는 전류는 여자 전류이고 전격 전류에 비해 매우 작다. 즉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전류값은 여자 전류값을 얻어낼 수 있고, 이때 전력계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철송값입니다. 그래서 요가 입력값, 즉 전압에 대한 입력을 통해서 여자 전류와 철손값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자 어드미턴스까지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값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철손,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답은 1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 있는 1번이 된다는 거죠. 즉 1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D급 볼까요? 무부하 손은 대부분이 구리손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철손입니다. 구리손, 즉 동손에 대한 값은 단락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리을번 보겠습니다.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임피던스 와트를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임피던스 와트 뭐가 됩니까? 동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 와트도 뭘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단락 시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 즉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14번 답은 1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24kW라고 그랬고요. 60Hz 8극의 삼성 유전전기가 전격 슬립이 20%일 때 전격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통 토크는, 자, 단위가 어떻게 돼요? 뉴턴 미터가 됩니다. 자, 파이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2분의 오메가 S분의 P2 값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이때 값은 2파이 P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은 24kW가 주어졌는데 24kW라는 값은 우리가 아무 말도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를 갖다가 우리가 2차 출력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0Hz 8극에 주어졌기 때문에 NS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NS는 P분의 120F가 되기 때문에 8극에 120 곱하기 60 해서 동기속도 값은 우리가 얼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얘는 900rpm이 됩니다.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P2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Pout은 1-S의 P2가 되기 때문에 P2 값은 1-S의 Pout 값으로 P
제로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수립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2라고 했으니까 1-0.2에 24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P값 얼마 나옵니까? 계산한 값 30kW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파이에 60에 900에 30 곱하기 10에 3승값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요거 얼마 나옵니까? 파이분의 100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파이분의 1000Nm가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판에 표시된 전격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변압기는 다른 거보다 이걸 좀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변압기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권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전격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권수비 제대로 맞췄냐 이렇게 문제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1번 볼까요? 전격 용량은 전격 1차 전압과 전격 2차 전류를 곱한 값이라고 했는데 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차 전압과 전격 1차 전류 또는 1차 전압과 권수비에 대한 내용이 적용된 2차 전류 값을 곱해야 되는 값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전격 1차 전압은 뭐가 됩니까? V1이 되는 거죠. 자, V1은 자, A는 V2분의 V1이 되기 때문에 V1은 뭐가 됩니까? A의 V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 1차 전압은 전격 2차 전압의 권수비를 곱한 값이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16번 다 답을 일단 몇 번 체크?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볼까요? 전격 1차 전류는 전격 2차 전류의 권수비를 곱한 값이다 그랬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A는 I1분의 I2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뭘 물어봤어요? 1차 전류 I1 물어봤죠? I1은 A분의 1의 I2다. 즉 전격 2차 전류의 권수비를 나눠준 값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에 몇 번이냐? 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회로적인 개념, 기본 개념 문제와 함께 동기발전기 병리운전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17번 문제 볼까요? 동기발전기 두 대가 병리운전 한다고 할 때 동기 화력이 발생한다. 그럼 동기 화력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내가 남는 게 있으면 너한테 줄 거고 네가 남는 게 나한테 줘. 이렇게 표현하는, 즉 서로의 전력값을 서로가 왔다 갔다 위상이 달라졌을 때 왔다 갔다 전달해주는 전력값을 우리가 동기 화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동기 화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상이 불일치한다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그림 지용해서 우리가 1번의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G1의 발전기가 이렇게 이렇게 위상을 갖는다고 하면 G2의 발전기의 위상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가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답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위상이 다른 것까지 그래프에서 찾아봐라. 이 문제가 17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1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유도운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땡땡땡 유도운동기의 땡땡땡의 외부정을 접속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뭘 물어보는 문제냐 봤더니 얘는 비례추이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례추이라는 개념은 어느 전동기에서만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작용합니다. 그럼 권선형 유도전동이니까 농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2차 저항을 추가하게 되는데 우리 전동기, 유도전동기에서 2차라는 말은 어떤 값인 거예요?
회전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회전자의 2차 저항값을 추가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권선형 찾고 회전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도운동기나 즉 권선형 말을 넣어보면 권선형 유도운동기에 회전자의 외부 저항을 접속해서 저항값을 증가시킬 경우 전동기의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속도가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R2 값이 증가하면 슬립 값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슬립이 증가하면 속도 값은 낮아집니다. 유도운동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8번 답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1번 SCR 뭔지 알고 있고요. 2번 트라이아 뭔지 알고 있고, 트랜지스터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노이즈 제거나 역전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자는 아니라는 거죠. 보통 전력 제어 소자나 스위칭 소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즉 환류 다이오드라는 건 유도성 부하 회로에만 적용시킬 수 있고, 이때 정류를 시키거나 어떤 장치의 그 맥동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도성 부하와 병렬로 연결시키는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인 환류 다이오드가 됩니다. 얘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유도성 부하와는 병렬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난조 방지. 그럼 답 나왔죠? 난조 방지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생각나십니까? 제동건선 생각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동건선은 일반적으로 난조 방지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 동기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20번 답.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전기 이론뿐만이 아니라 전기 기기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었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기뿐만 아니라 이론, 기기 다 기본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합격의 영예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